잠자는 동안 운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 뜨고 있을 때만 운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운의 흐름은 우리가 자는 동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머무는 공간, 바로 침실입니다. 침실은 몸을 쉬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무의식과 기운이 가장 깊게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부자들은 절대 아무렇게나 자지 않습니다. 침대 방향, 물건 배치, 색감 하나까지 철저하게 신경 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집은요, 자기도 모르게 복이 빠져나가는 구조로 자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근데 한 가지 방향만 바꾸고 나서 진짜 기운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알게 됐죠. 잠자는 자세보다 침실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거요. 그럼 지금부터 도대체 무엇을 바꿔야 기운이 채워지는 침실이 되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침실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로 봅니다. 하루의 3분의 1 이상을 보내는 공간. 그 에너지가 좋지 않으면 삶 전체의 흐름이 막히는 겁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 무의식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때 주변의 기운이 고스란히 몸과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침실은 거실보다, 부엌보다 더 섬세하게 신경 써야 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여성의 기운은 침실에서 더욱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잠자리가 불편하거나 기운이 어지러우면 건강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침실을 기운의 축적소라고 부릅니다. 하루 동안 흩어진 에너지를 모으고 정리하는 곳이란 뜻이죠. 이 공간이 안정돼 있으면 잠만 잘 자도 마음이 편해지고 운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기운이 어지럽고 흐름이 막힌 침실은 자는 동안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생각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건 내가 자고 있는 그 공간의 흐름입니다. 지금부터 그 흐름을 바꾸는 첫 번째 방법, 바로 침대 방향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침실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건 바로 침대 방향입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자는 동안 기운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풍수에서는 머리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는 동안 머리 방향으로 기운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가장 피해야 할 방향은 북쪽입니다. 북쪽은 정체되고 차가운 기운이 강해서 머리가 무겁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반대로 동쪽이나 남동쪽은 기운이 상승하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기 쉽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침대와 문의 위치 관계입니다. 침대가 방 문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으면 기운이 빠르게 흘러나갑니다. 기운은 문의 흐름을 따라 움직입니다. 문과 침대가 정면으로 마주치는 구조는 기운이 몸을 지나 바로 나가는 구조가 돼버립니다. 가능하면 침대는 문과 직각을 이루도록 배치하세요. 또는 문이 보이되 바로 마주치지 않게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벽에 머리를 붙이고 침대 양쪽이 트여 있어야 기운이 순환합니다. 한쪽이 막혀 있으면 한쪽 기운만 강해져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맡이 창문에 가까운 경우 차가운 기운이 머리에 직접 닿아 숙면을 방해합니다. 창문이 있다면 커튼이나 가림막으로 기운의 흐름을 차단해 주세요. 작은 배치 하나로도 기운이 달라지고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자고 있는 침대 방향. 오늘 영상 보신 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대 방향 다음으로 중요한 건 침실에 두면 안 되는 물건들입니다. 이 물건들은 눈에 잘 띄지 않아 무심코 두기 쉬운데 사실상 기운을 막거나 복을 쫓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거울입니다. 특히 침대를 향한 거울은 풍수에서 가장 피해야 할 요소입니다. 거울은 기운을 반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침대를 비추게 되면 자는 사람의 기운이 깨지고 분산됩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잠에서 자주 깨거나 악몽을 꾸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거울을 꼭 둬야 한다면 침대와 마주보지 않도록 방향을 바꾸거나 가리개로 덮어두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TV입니다. TV는 꺼져 있어도 전자기파와 빛의 잔상이 기운에 영향을 줍니다. 무거운 기운이 침실에 머물게 되고 편안해야 할 공간이 무의식적으로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특히 TV를 켜놓고 잠드는 습관은 풍수적으로 기운을 계속 소모하는 구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쓰다 남은 약, 오래된 물건입니다. 약은 아픈 기운,
병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런 물건이 머리맡이나 침대 근처에 있으면 기운이 자꾸 처지고 생각이 무거워집니다. 오래된 가방, 다른 옷, 쓰다만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운이 정체돼 있고 새로운 흐름을 막는 상징이에요. 침실은 기운을 재충전하는 곳입니다. 그 공간에 낡고 지친 물건이 있으면 나의 기운도 같이 지칩니다. 이 세 가지, 지금 당장 정리만 해도 침실의 공기부터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침실의 기운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바로 인테리어에서 기운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첫 번째는 침구 색상입니다. 풍수에서는 자연의 색, 특히 흰색, 연한 베이지, 연분홍색이 편안한 기운을 불러온다고 봅니다. 너무 강한 색이나 어두운 색은 에너지를 흩뜨릴 수 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감이 잠재된 기운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립니다. 두 번째는 조명입니다. 침실에는 밝은 형광등보다 은은한 간접 조명이나 무드 등이 좋습니다. 특히 주황빛 계열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무의식 속 스트레스를 가라앉히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침실에 둘 수 있는 좋은 아이템입니다. 예를 들면 라벤더 향 디퓨저, 행운목 또는 소금 램프 같은 것들이에요. 라벤더는 숙면을 돕고 소금 램프는 공기 정화와 동시에 기운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행운목은 말 그대로 양기를 끌어오는 식물로 침실 한쪽에 작게 두기만 해도 공간의 생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대 옆에는 되도록 비워진 공간을 만들어 두세요. 한쪽만 물건이 가득하면 기운의 흐름이 한쪽으로 쏠려버립니다. 공간이 여유 있어야 기운도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 몇 가지만 줘도 침실에 들어섰을 때 느낌이 달라질 겁니다. 그 느낌이 바로 기운이 좋아졌다는 신호입니다. 말씀드린 이 내용들,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운이 바뀌고 삶이 달라진 사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50대 후반 여성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불면증과 무기력감에 시달리셨던 분이에요. 그분의 침실을 살펴보니 침대가 거울과 마주보고 있었고 머리맡엔 TV가 있었습니다. 침대 방향도 방문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었고 침실 구석에는 3년 넘게 안 쓴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죠. 풍수적으로 가장 피해야 할 구조들이 모두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영상 하나 보고 그대로 실천해 보셨습니다. 침대를 문과 직각으로 바꾸고 거울은 천으로 덮고 TV는 방에서 치워냈습니다. 머리맡엔 작은 행운목 화분을 하나 두셨고 침구를 흰색 계열로 바꾸셨어요. 딱 그 한 주가 지나고 밤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주째 되는 날, 자고 나면 가슴이 편안해지고 하루가 덜 무겁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은 그대로인데 기운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공간이 바뀐 게 아니라 기운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우리 몸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바꿔놓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손보면 잠든 사이 운이 채워지는 침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3분의 1을 침실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의 기운은 조용히 회복되거나 소모됩니다. 침실은 단순한 방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기운의 중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 단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침대 방향이든 거울 위치든 낡은 물건 정리든 바꾸는 순간 공간이 말합니다. 이제 기운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고요. 잠이 달라지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결국 인생이 달라집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들지 않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다만 마음을 내고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운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공간부터 정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의 침실엔 지금 어떤 기운이 머물고 있나요? 복이 들어오고 마음이 쉬어가는 공간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 시작하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침실의 기운을 바꿔보세요.